제임스 아이보리 감독의 남아있는 나날은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일본계 영국인 가즈오 이시구로의 소설을 원작으로 안소니 홉킨스와 엠마 톰슨이 열연한 영화입니다. 영국 달린턴 경이 소유한 성의 충직한 집사 스티븐슨은 2차 대전 후 성의 새로운 주인이 된 미국 정치인 루이스 밑에서도 집사로 일하게 됩니다. 일에만 몰두하는 스티븐슨에게 루이스는 휴가를 권하고 이전에 같이 근무한 총무 켄턴이 보낸 한 통의 편지가 집사 스티븐슨에게 배달되면서 스티븐슨은 휴가를 떠납니다. 이 편지를 받고 놀랐으리라 생각합니다. 달린턴 경의 사망 소식을 듣고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속자들이 성을 팔기로 했다더군요. 데일리 메일에 난 기사를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매국노의 보금자리라니. 미국인 백만장자 루이스가 달린턴 경의 성을 샀다니 다행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도 계속 거기 있을 수 있겠군요. 1936년 그 해에 왔던 하원 의원 루이스가 맞나요? 요즘은 종종 그 집에서 일했던 시절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고되고 당신은 까다로운 집사였지만 그래도 당신과 있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전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요. 지난번 편지를 들은 이후로 남편과 다시 헤어졌어요. 슬픈 일이지만 결혼 생활은 끝난 것 같아요. 딸 캐서린이 시집간 이후로는 인생이 적막하기만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어떻게 보낼지 걱정입니다.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1. 품격과 책임감, 그러나 뭔가 아쉬움. 달린턴 경과 스티븐슨. 달린턴 경은 교양과 품격을 갖춘 영국 신사로 국제정치와 유럽 평화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스티븐슨은 달린턴을 모시는 것을 통해 세상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합니다. 스티븐슨이 달린턴 경의 방으로 들어와서 보고합니다. 총무를 새로 구했습니다. 켄턴이란 젊은 여자인데 분명히 방정하고 또 매우 유능해 보입니다. 다른 한 사람도 경력이 화려합니다. 나이는 좀 있지만 집사 보조 일을 하겠답니다. 이름은 스티븐슨입니다. 자네와 성이 같군. 제 아버지입니다. 그런가? 잘 됐군.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지금 밖에 있습니다. 좋아 안으로 모시게. 달린턴 경은 집사의 아버지에게 훌륭한 아들을 주셨다며 스티븐슨을 칭찬합니다. 스티븐슨 1세가 쟁반을 옮기는 중 넘어지는 광경을 국제회의를 준비하는 달린턴 경이 보게 됩니다. 달린턴 경이 달려가고 스티븐슨이 나타나 상황을 처리합니다. 달린턴이 스티븐슨 1세의 상황을 물으며 스티븐슨에게 말합니다. 또 이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네. 자네 아버지 말일세. 죄송합니다. 그런 일은 언제 어디서든 생길 수 있어. 이제 보름 후면 외국 사절들이 여기 올 걸세. 준비는 완벽합니다. 물론 자네를 믿네. 이번에 열릴 행위는 유럽의 장래가 걸린 일이지. 아주 중요한 일일세.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네. 브레만이라는 독일인 친구가 있었지. 전쟁 중에 적군으로 싸워야만 했어. 우린 늘 전쟁이 끝나면 술이나 한잔하자고 약속했지. 사루스 말이네. 베르사유 조약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 없었네. 지킬 수 없었지. 연합군이 제시했던 요구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독일에는 너무나 가혹한 것이었어. 그 브레만이라는 친구는 재산도 잃고 직장도 구할 수 없게 되자 자살을 했네. 그 이후로 난 독일을 도울 의무가 있음을 느껴온 걸세. 공평하게 기회를 주자는 거지. 그래서 이번 회의는 중요하고 아무런 사고도 없이 치러졌으면 하네. 부친을 내보내라는 건 아니네. 다른 일을 맡기도록 손을 쓰고게. 알겠습니다, 주인님. 조치하겠습니다. 스티븐슨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상세히 전하는 달린턴 경의 태도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품격 있는 태도가 느껴집니다. 스티븐슨은 국제 행사 준비를 위해 만전을 기합니다. 미국 하원 의원 루이스, 프랑스 대표 두평 등 각국 저명 인사들이 달린턴 경의 성으로 모이고 하인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저명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달린턴이 주장합니다. 독일의 재무장은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강한 독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16년 전의 조약은 불평등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독일 사람들은 재개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어서 여러 인사의 발언이 이어집니다. 경제적 회복을 돕고 동등한 자격으로 재무장하는 걸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스티븐슨이 손님들 사이를 다니며 시종듭니다. 스티븐슨은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버지를 숙소로 옮기고 켄턴의 도움을 받아 각국 저명인사 시중드는 일에 집중합니다.
만찬 자리를 스티븐슨이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스티븐슨이 아버지를 찾습니다. 준비는 잘 돼가고 있는 거냐? 마지막 정찬을 준비 중입니다. 좀 어떠세요? 기분이 나아졌나요? 너게 할 말이 있다. 난 너 어머니에게 정이 없었다. 한때 사랑했지만 바람이 난 걸 알고는 정이 떨어졌었지. 하지만 넌 자랑스러웠다. 나도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최선을 다했단다. 스티븐슨이 아무런 말 없이 자신의 손을 아버지의 손에 갖다 댑니다. 바쁘니 어서 가봐라는 아버지의 말에 스티븐슨은 아침에 얘기하자고 말하며 나갑니다. 마지막 정찬이 진행 중입니다. 여성 독일인 인사가 말합니다. 회의 마지막 날을 맞아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호의에 대해 얼마나 인상 깊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독일에 대한 호의와 선심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독일의 재기와 부흥을 바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자신있게 말할건데 독일은 평화가 필요하고 또 평화만을 원합니다. 영국과 프랑스와도 말입니다. 박수가 이어서 프랑스 대표 듀퐁이 발언합니다. 저 역시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에 아주 깊이 감동했습니다. 미국과는 달리 우리 유럽은 전쟁의 공포를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 영국, 이태리, 독일 등 유럽인들은 그런 일이 되풀이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이 보여준 우호와 신뢰에 대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독일은 한때 적이었으나 이젠 우리의 친구입니다. 미국 하원 의원 루이스가 일어나 발언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미국도 여러분만큼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평화를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달링턴 경은 전형적인 영국 신사십니다. 점잖고 선량하신 분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십니다. 다들 점잖고 선량하신 분들이죠. 이런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하지만 외람된 말씀이지만 꼭 하고 넘어가자면 여러분들은 다 아마추어입니다. 국제적 정치 현안은 아마추어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까요? 점잖뱀의 예를 찾으려는 시절은 끝났습니다. 유럽은 지금 현실 정치의 실험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정치 말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신사가 아니라 정치꾼들입니다. 진정한 정치인들이 없다면 결과는 참담할 겁니다. 이제 진정한 정치인을 위해 건배합시다. 루이스가 잔을 들지만 아무도 호응하지 않고 불쾌한 표정을 짓습니다. 달링턴 경이 일어나 발언합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언쟁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이것만은 말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아직도 명예를 중시하시는 분들입니다. 말씀하신 프로라는 것은 정의와 호의라기보다 세상에 대한 무력과 탐욕을 의미합니다. 한 채의 숨김도 없이 말하건대 우리는 독일과 공존 공룡의 길을 걸으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택홀에서 독일 여성이 노래하고 달링턴은 멋진 독일 문화를 내 집에서 체험하게 되는군요 라며 감사를 표합니다. 여성도 이에 답합니다. 미국 대표 루이스가 감사를 표하지만 여성은 대꾸 없이 무시하며 가버립니다. 루이스가 달링턴에게 말합니다.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명쾌한 언쟁을 좋아하고 훌륭한 언변이었네. 영국을 무척 사랑합니다. 어릴 적 가족과 함께 와봐서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스티븐슨이 켄턴에게서 아버지가 4분 전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습니다. 정말 안 됐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올라가서 보시겠어요? 지금은 좀 바쁘군요. 나중에 보도록 하죠. 그럼 제가 눈을 감겨드려도 되나요?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죠. 아버지도 일하시길 바라실 거요. 실망하게 해드릴 수는 없어. 스티븐슨을 보고 달링턴이 말합니다. 자네 괜찮나? 괜찮습니다, 주인님. 힘든 하루였습니다. 모두에게 힘든 날이었지. 수고했네. 달링턴이 독일에서 온 손님 제프리 경을 맞이합니다. 스티븐슨이 독일 손님을 모시고 수행 집사와 얘기를 나눕니다. 방을 정말 아늑하게 꾸몄었군요. 일에 매우 만족하시는 것 같군요. 난 만족이라는 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모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도덕적으로 훌륭할 때 가능한 일이긴 합니다만. 당신 생각에는 저 사람들이 도덕적인 것 같습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듣자니 이상한 말들을 하더군요. 전 아무것도 못 들었습니다. 만약 손님들의 대화를 듣는다면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될 거요. 이 운명, 거대한 바람 앞에 무력한 개인의 선의. 여행 중인 스티븐슨이 한 가게에 들러 자신에게 온 편지를 확인합니다. 어디서 오신 거죠? 옥스포드에서 달링턴. 들어본 적이 있군요.
거기 달링턴이라는 납치가 살았었죠. 전 그댁 집사입니다. 지금 주인님은 미국 분인 루이스입니다. 전 주인은 알 길이 없죠. 스티븐슨이 마음으로 존경했던 주인 달링턴을 모른다고 부정하네요. 여행 중에 차가 멈춰서고 스티븐슨은 당황합니다. 차를 세워주고 걸어서 시내 술집을 찾은 스티븐슨이 가게 안 사람들과 얘기를 나눕니다. 이곳에 오시다니 운이 좋으시군요. 혹시 정치에 관련된 일을 하시나요? 직접은 안 합니다. 특히 요즘은요. 30년대 초반과 전쟁 전에는 외교 분야에 관심이 많으셨죠. 국제 문제라든가. 높은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비공식적으로만 활동했죠. 처칠도 만나보셨나요?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내가 나타나 스티븐슨과 인사합니다. 외교 문제를 잘 아시나요? 공식적이지 못합니다. 운이 좋았던 덕에 미국과 유럽의 유명 인사들을 많이 만났었죠. 피곤해서 그만 쉬어야겠네요. 내일 아침에 가는 길에 태워다 드리죠. 기름은 가는 길에 사면 될 겁니다. 다음날 아침 사내가 스티븐슨을 태워다 줍니다. 절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시 하인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옥스퍼드 근처 달링턴 저택의 집사입니다. 고의로 속인 것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달링턴이라면 혹시 우리를 전쟁으로 끌어들인 그 달링턴 경 말입니까? 전 그 사람을 모릅니다. 주인님은 미국인 정치가인 루이스입니다. 달링턴 경은 히틀러와 거래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전쟁이 끝난 후에 명예훼손으로 신문사를 고소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패소했습니다. 사형당하지 않은 게 다행이었죠. 스티븐슨이 세워준 차가 있는 곳에 도착하고 사내는 차에 기름을 넣어줍니다. 스티븐슨이 말합니다. 사실은 진실을 말해야겠군요. 전 달링턴 경을 압니다. 정말 좋은 분이셨죠. 진정한 신사분이었습니다. 모시고 있다는 게 늘 자랑스러웠죠. 당신은 그 사람의 의견에 공감하셨나요? 전 집사였을 뿐입니다. 시중을 들 뿐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신뢰했군요. 네, 전적으로요. 하지만 말년에 가서 달링턴 경은 독일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잃게 되었다고 후회하셨습니다. 그렇군요. 3. 우물쭈물하다가 사랑을 놓치다. 스티븐슨과 켄턴. 스티븐슨이 켄턴을 면접 봅니다. 남자를 불려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전에도 문제가 있었소. 전에 있던 총무가 집사 보조와 달아났죠.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오. 괜찮습니다. 달링턴이 스티븐슨을 불러 고용한 유대인 처녀 2명을 아무래도 나가라고 해야겠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둘 다 일을 잘합니다.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청결합니다. 알고 있네. 나도 신중히 생각해봤네. 이건 생각보다 큰 문제네. 안 됐지만 그래. 유대인이지 않나. 알겠습니다. 켄턴이 스티븐슨에게 따집니다. 거기서 말 한마디 못하고 듣기만 했나요? 믿을 수가 없군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쫓겨나야 한다는 건가요? 주인님이 결정한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내일 그들을 해고하는 건 잘못된 일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과 같아요. 세상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주인님은 커다란 싸움부터 신중하게 고려했죠. 유대인의 본성이라든가. 스티븐슨 씨, 경고하겠는데 정말 그 애들을 쫓아낸다면 저도 나가겠어요. 스티븐슨과 켄턴이 새 직원을 면접 봅니다. 마음에 안 드는군. 아니요, 좋아요. 제가 가르치면 될 거예요. 적당히 보이질 않아요. 잘할 거예요. 제가 돌보죠. 좋소. 그럼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근데 떠나지 않았었소? 안 갔어요. 가족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전 비겁자예요. 떠나기가 두려웠던 거죠. 그게 진실이에요. 혼자라는 외로움이 절 두렵게 하죠. 결국은 속물이죠. 정말 창피한 노릇이죠. 당신은 큰 의미가 있는 사람이요. 이 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잖소. 제가요? 스티븐슨의 말에 켄트는 위로를 받습니다. 달링턴이 스티븐슨에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그 유대인 처녀들 찾을 방법이 없을까? 쉽지 않을 겁니다. 찾아보게. 뭐든 도와주고 싶네. 내가 잘못한 거야. 후회가 되네. 진심이야. 스티븐슨이 켄턴에게 말합니다. 잘 잤소. 좋은 아침입니다. 그 유대인 처녀들을 물어보시더라고요. 행방을 알고 싶어 하세요. 후회하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당신도 나만큼이나 속상해했었지 않소. 당신이 속상해했다고요? 당신은 보내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공정하지 못한 척 사였소.
물론 나도 속이 많이 상했었죠. 그런 일은 없었어야 했어요. 적어도 나한테는 말씀을 하셨어야죠. 왜 언제나 자신의 감정을 감추시는 거죠? 켄턴이 스티븐슨 방에 꽃을 들고 들어옵니다. 책을 읽고 계셨군요. 무슨 책인데요? 그냥 책입니다. 켄턴이 책을 보려고 하고 스티븐슨은 책을 숨깁니다. 무슨 책이죠? 쑥스럽나요? 아닙니다. 무슨 책이죠? 야한 책인가요? 일획 서재에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알 수 없죠. 뭐예요? 한번 봐요. 보여주세요. 이건 내 사생활을 방해하는 거요. 그런가요? 제가 사생활을 침해한 건가요? 스티븐슨이 거부하고 꺼림에도 불구하고 켄턴이 끝내 책을 봅니다.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잖아. 오랜 사랑 얘기잖아요. 난 어떤 종류의 책이건 어학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읽습니다. 책으로 배움을 대신하고 있죠. 부탁하건대 방해하지 말아주겠소? 스티븐슨은 반대했지만 켄턴의 요구로 고용된 리지가 남자친구와 키스하는 장면을 켄턴이 봅니다. 얼마 후 리지가 켄턴을 찾아옵니다. 무슨 일이지? 일을 간두겠습니다. 왜지? 찰리와 결혼하겠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한 건가? 네, 충분히 생각했어요. 적응도 잘해왔고 이 일에 잘 맞잖아. 전 찰리와 결혼해요. 젊은 혈기에 결혼했다가 후회하는 거 많이 봤어. 경제 능력은 어때? 우린 돈이 없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가난하게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래. 우리에겐 서로가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확신한다면 할 수 없지. 스티븐슨과 켄턴이 얘기를 나눕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소. 리지는 분명히 후회할 거예요. 그럼 다른 중요한 일들에 대해 얘기해보죠. 꼭 지금 얘기해야 하나요? 켄턴은 피곤하다면 쉬겠다고 말합니다. 힘들어요. 이해 못하겠어요? 미안하오. 난 그저 조용한 밤을 이용해 업무 얘기나 해볼까 했는데 당신한테 부담이 되었나 보군요. 켄턴은 내일 하루 휴가를 내겠다고 말합니다. 켄턴이 술집에서 한 남자와 얘기합니다. 거기서 나와 정말 시원하다고 말하고 싶군요. 제프리 경과 그 낫지들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다시는 하인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뭘 하실 거죠, 벤 씨? 내 사업을 해보고 싶소. 한 잔 더 하겠소? 조금 치기가 오른 두 사람이 술집을 나옵니다. 하인 일을 계속할 건가요? 제게는 잘 맞는 일이에요. 만일 누군가가 같이 하숙집을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글쎄요, 갑작스런 질문이라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네요. 진지하게 생각해 봐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군요. 기분이 이상해요. 나쁘진 않죠? 둘은 키스하고 켄턴은 자전거를 타고 숙소로 향합니다. 켄턴은 스티븐슨에게 할 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할 말이 있어요. 제 친구 벤이 저한테 청혼했어요. 지금 고려 중이죠. 그렇군요. 다음 달에 서울로 옮긴대요. 전 계속 생각 중이죠. 당신이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고맙소.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겠소. 스티븐슨이 나가고 켄턴이 실망한 듯한 표정입니다. 밤늦게 돌아온 켄턴을 스티븐슨이 맞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나요? 네. 어땠는지 궁금하신가요? 유층에 가봐야 해요. 아주 중대한 모임이 있습니다. 언제는 없었나요?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벤 씨의 청혼을 받아들였다고요. 축하합니다. 간둘 때까지는 일하겠지만 되도록 빨리 보내주셨으면 좋겠군요. 벤 씨가 2주 후에 떠난다고 하니까요. 그러도록 해보죠. 그럼 실례하겠소. 스티븐슨 씨, 꽤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할 말이 없나요?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스티븐슨은 잘 자요라고 말하고 업무를 보러 갑니다. 켄턴은 화난 듯한 표정입니다. 스티븐슨이 지하 창고에서 포도주를 꺼내오다 떨어뜨립니다. 스티븐슨도 마음이 복잡한 듯합니다. 스티븐슨이 새 포도주병을 가지고 켄턴 방 앞에서 머뭇거립니다. 방문을 열고 스티븐슨이 들어가고 켄턴은 울고 있습니다. 말할 게 있는데요. 간이 식당 밖에 있는 작은 창고 말입니다. 새로운 아이를 시켜 청소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러도록 하죠. 고맙소. 당신도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스티븐슨이 다시 포도주병을 들고 나가고 저는 실망한 듯 흐느낍니다. 스티븐슨이 답답합니다. 저녁.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 당신이 기다리는 건 뭔가요? 스티븐슨이 켄턴에게서 온 편지를 확인합니다. 만나 뵈었으면 합니다.
할 말이 정말 많고 물어볼 것도 많습니다. 당신을 빼고는 그 집에 있는 사람들과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스티븐슨이 루이스의 차를 몰고 여행을 떠나며 만날 장소와 시간을 켄턴에게 편지 보냅니다. 벤 부인 정말 잘 기억하고 계시더군요. 새 주인님은 바로 루이스 의원입니다. 미국에서 정계를 은퇴하고 이곳 달링턴성에서 살고 계십니다. 이 커다란 저택의 하인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당신이 떠난 후 당신만한 총무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스티븐슨이 차를 몰고 켄턴을 만나러 갑니다. 켄턴도 신경 써서 치장합니다. 식당에서 켄턴을 기다리면 스티븐슨이 켄턴이 보낸 편지를 다시 읽으며 생각에 잠깁니다. 가끔 생각하기를 달링턴 전택에서 총무 일을 하던 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켄턴이 오고 두 사람이 만납니다. 켄턴 양, 아니 벤 부인, 늦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두 사람은 특별한 날이라면 케이크를 주문합니다. 정말 오랜만이군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당신도 그대로군요. 얼마 만이죠? 20년 만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명예훼손에 관한 기사를 읽었어요. 달링턴경을 매국노라고 하다니 그렇게 아무거나 쓰는 신문은 재판에서 져야 했는데. 재판이 시작되고 주인님은 승소할 거라 확신하셨죠. 하지만 신문사는 돈을 벌고 주인님의 명예는 땅으로 추락했죠. 결국 만년에 주인님께서는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차를 들고 서재에 들어가면 때론 깊이 생각에 잠겨 날 보지 못할 때도 있었소. 마치 다투는 것처럼 혼잣말을 하기도 했죠. 늘 혼자 썼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으니까요. 당신이 기억하는 달링턴성의 영화는 이미 옛말이 되고 말았소. 하지만 새 주인이 생겼으니 나아지겠죠. 당신 같은 집사도 있잖아요. 아직도 문제가 많아요. 켄턴 양, 아니 벤 부인. 솔직히 말하면 다시 일을 할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갑자기 변해서 일을 갖더라도 이곳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딸아이가 임신했거든요. 가까이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렇군요. 스티븐슨이 실망한 표정입니다. 길을 걸으면 둘이 얘기합니다. 그때 달링턴성을 떠날 때는 영영 떠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당신을 하나게 하고 싶었죠. 그런데 돌아보니 결혼까지 하게 되었더군요. 긴 시간 동안 불행했어요. 하지만 캐서린이 태어나고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을 사랑했다는 걸 깨달았죠. 세상에 누구도 남편만큼 날 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인생에서의 실수를 후회하기는 하죠. 사람은 누구나 가끔은 후회를 하잖아요. 그런 강위 다리 벤치에 앉고 그때 가로등 불이 켜지고 사람들은 박수치며 좋아합니다. 켄턴이 얘기합니다. 저렇게 불이 켜지면 사람들은 생기에 넘치죠. 왜 그러죠? 그건 하루 중 저녁이 가장 좋은 시간이 돼요.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돼요. 그래요? 당신이 기다리는 건 뭔가요? 달링턴 저쪽으로 돌아가서 빨리 하인들 문제를 해결하는 거요. 그런 건 당신 전문이잖아요. 맞아요. 난 항상 일하고 또 일하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둘은 강다리를 걷고 차를 기다립니다. 버스가 옵니다. 잘 지내요? 당신도요? 당신 남편과 행복하기를 바랄게요. 다시 못 볼지도 모르겠군요. 그러다 보니 감상적인 말을 하게 되나 봅니다. 버스를 타고 켄턴이 말합니다. 만나서 반가웠어요. 정말 반가웠어요. 만나서 정말 기뻤어요. 잘 가요. 서로 잡은 손을 놓고 떠나가는 켄턴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스티븐슨이 모자를 벗으면 인사합니다. 잘 가요. 달링턴 성으로 돌아온 스티븐슨. 새로운 주인 루이스는 스티븐슨의 일 처리에 만족스러워합니다. 35년의 회의를 했던 곳이 바로 여기야. 여기 서서 자신의 정견을 말했었지. 내가 얘기하자 다를 하를 냈었지. 내가 뭐라고 했었지? 그때는 일에 바빠서 듣지를 못했습니다. 새 한 마리가 실내로 들어옵니다. 잡아서 내보내려고 하지만 새는 달아납니다. 자극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내려올 겁니다. 창을 열어놓죠. 루이스가 창으로 내려온 새를 잡아 밖으로 날려보냅니다. 새는 자유롭게 날아가고 스티븐슨은 방 안에서 창으로 그 새를 봅니다. 달링턴 성이 새의 시선에서 멀어집니다. 남아있는 나날을 스티븐슨은 어떻게 보낼까요?